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볼까. 글솜씨는 없지만 용기 내서 컴퓨터를 켰어요. 전 대전에 살고 있고 50대 예쁜 딸내미가 둘이나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시집을 왔고 3대 독자란 남편을 만나 아들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구박만을 받고 살아온 젊은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이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생각해도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이자 추억이에요. 첫인사를 가던 날부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가난한 집의 장녀인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무래도 대단한 아들, 저와 결혼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것인데 그럼에도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친정에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런 저를 더욱더 못마땅하게 여긴 시어머니는 무조건 시댁에 들어와서 살림부터 배우라며 하셨죠.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시댁과 합가를 하며 힘들고 마음적으로 지치는 저의 고달픈 날들이 시작되었어요. 젊은 게 왜 아들을 못 낳는 거야? 너희 집이 딸부잣집이라 우리 집까지 불행하게 옮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들을 하나 못 낳아? 여자가 시집을 오면 아들 하나를 낳아야 성공한 거지. 줄줄이 딸만 둘을 낳고 밥이 넘어가? 그래도 늙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애 낳고 몸조리는 잘해야죠. 그래야 승아 아빠한테 부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야? 어디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해? 너도 너 같은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 어디 한번 속 뒤집어져 봐라. 속상해서 진짜. 어머님도 딸 가진 엄마로서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전 제 딸들한테는 아들 아니라고 차별하지 않을 거예요. 조용해. 애초에 없는 집에서 뻔뻔하게 시집 와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밥만 축내는 것 같으니라고. 당신은 진작에 종아니 쪽으로 좋은 신부감 하나 알아놓으라니까. 이를 이사단으로 만들어. 속상해서 원. 둘째 딸을 낳고 몸조리 하던 중 시어머니는 미역국이 목구멍에 넘어가냐고 식사할 때마다 면박을 주셨어요.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들이었기에 전 이 세상 가장 잘한 일이 저희 딸들을 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댁에서는 매번 눈치를 받는 며느리였어요. 저희 형편상 분가를 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힘든 시집살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되었고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딸들과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제 편이 옆에 있어서 늘 버티고 웃을 수 있었네요. 그냥 그러려니 해. 하필 딸만 낳아가지고 어째? 내 동생 닮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우리 집 돼. 올케가 끊게 만들었으니까 책임은 져야겠지? 내가 이래서 올케 풍기는 이미지가 처음부터 엄마한테 별로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형님, 말 조심하세요. 형님도 딸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어머님도 형님 같은 딸이 있고요. 나랑 올케가 같아? 나야 아들만 줄줄이 딸린 집으로 시집 갔으니 공주 하나 낳아줘서 얼마나 대견해? 사랑받는 것도 며느리하기 나름이라고. 그리고 올케 시집 올 때 숟가락 하나 들고 온 것밖에 더 있어? 가뜩이나 눈밖에 났는데. 우리 3대 독자의 대를 끊어놨으니 엄마가 저렇게 화낼만 하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면 말 대답하지 말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란 말이야. 딸 낳은 게 왜 죄송한 일인가요? 전 딸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형님도 딸이면서 제발 그런 식으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얼씨구? 그래도 늦기 전에 얼른 하나 더 가져. 그게 아들이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집에 대를 끊는 건 좀 아니잖아? 시어머니도 미웠지만 가끔씩 친정에 와서 조금 더 얹어서 잔소리를 해대는 시누이를 보니 속이 뒤집어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하나뿐인 남편은 오로지 제 편이었고 시누이와 어머님께 늘 저를 두둔해주며 저를 감싸주기 급급한 사람이었죠. 이게 아니었으면 가뜩이나 고단한 삶, 더 고단하고 살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간간히 들었어요. 미안해. 엄마랑 누나가 진짜 왜 그러는지. 아무래도 우리 엄마도 나 낳기 전까지 할머니한테 가진구박 다 받으신 분이라 아들에 집착하는 것 같아. 이게 참 네 잘못도 아닌데 엄마는 괜히 그런다니까. 게다가 누나마저 저러니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힘든데 어쩌겠어. 애초에 당신이랑 결혼할 때 어머님 아버님 성격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내 편이 돼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면서 화났던 것도 가라앉네. 고마워. 언제나 내 편에 서서 얘기해주고 생각해줘서. 당연히 당신 편이지.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지 뭐 엄마랑 누나랑 결혼했나? 내 식구들은 우리 딸들이랑 당신이잖아. 엄마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착하시지만 난 안 그래.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그게 당신 탓도 아니니까 그냥 옛날 사람들이라 그래. 그래도 당신밖에 없네.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당신마저 내 편이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말이라도 위로해주는 남편 덕에 하루하루가 고단하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이어갈 무렵 시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셨고 고스란히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발을 빼버렸거든요.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간병인을 쓰려면 남편이 나가서 일을 더해서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했고 아직 어린 딸들이 있는 저로서는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죠. 결국엔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간병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난 손목도 안 좋고 너네 시할머니 병수발 든 것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난 그러곤 못 산다. 남편이지만 요양원에 보내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간병을 하던지. 늙음하게 이렇게 또 병수발 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병수발 하라는 말은 하지 마. 엄마는? 그럼 누가 하라는 거야? 난 시집가서 가끔 오는 건데. 그럼 할 사람 한 명밖에 없네? 올케밖에 더 있어? 어차피 이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시아버지 병수발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굳이 집에 사람 있는데 간병인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러게 딱이다. 얘, 네가 너네 시아버지 간병 좀 해라. 너 아들 못 낳고 이 집에서 눈칫밥 먹느니 이런 거라도 하면 좀 좋니? 엄마는 간병인 쓰세요. 제가 대리운전이라도 뛰면서 간병인 구할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혼자 간병을 해요? 어머, 뭐하러 힘들게 돈을 그런 데 써? 할 사람이 있는데 너 말 좀 해봐라. 네 남편 밖에서 밤새 일하게 하면서 간병인 쓰게 하고 싶니? 네가 간병하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너도 며느리니까 할 도리는 해야지. 제가 한다고 나선 건 아니지만 자연스레 제가 해야 되는 분위기였고 저 역시도 남편이 힘든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 병수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아버님이시니
어머님과 함께 저에게 모질게 했던 것들은 다 잊기로 했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 병간호를 했어요. 똥오줌은 물론이고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는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미련하다고 할지언정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왜 승아 엄마가 힘들게 병간호를 해? 그 집 시어머니랑 딸도 있다며. 하여튼 착해가지고 사람 병간호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가뜩이나 말랐는데 더 말랐네. 아유, 아주 못돼 먹은 집안이라니까. 그렇게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든 거다 승아 엄마 시키고 자기네들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야? 참나,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대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승아 아빠 아버님이기도 하시고 저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간 착해 빠졌다니까. 내가 이래서 승아 엄마를 좋아하지. 결혼할 때부터 착해가지고 내가 그 집 양반들 성격을 알아서 그래. 그 집은 무슨 복이어서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었대. 참 불공평하다. 승아 엄마, 하여튼 몸 아끼면서 해. 걱정돼서 그래. 워낙 동네가 작기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 시댁 식구들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왜 저보고 병간호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해서 병간호를 하였어요. 어느덧 10년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단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났고 시댁 식구들조차도 저에게 고마워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남편은 저에게 눈물을 쏟으며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고 저 역시도 남편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왔어요. 당신 아니었음 아버지 10년도 못 사시고 돌아가셨을 거야. 정말 고마워. 엄마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진짜 고마워 하실 거야. 아니야. 당신도 아버님 일은 슬픔이 큰데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마음이나 추슬러. 그래도 당신 많이 아끼셨던 아버님이잖아. 내가 진짜 이 마음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게. 너무 고맙다.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정말 미안해. 이래나 저래나 아들 사랑이 각별하셨던 분이셔서 남편은 참 많이도 슬퍼했어요. 저 역시도 아버님이 저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 참 미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슬퍼하고 있으니 마음이 많이도 아팠죠. 그렇게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이제 슬픔보다 좋은 일만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친정엄마가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시아버지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엄마 병원 한번 모시고 가지 못했구나라는 한탄에 참 많이도 울고 울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냐? 네 표정 보면 되던 일도 안 되겠어. 얼른 표정 불지 못해. 가뜩이나 아들도 못 낳는데 죽상까지 하고 있으니 재수가 없잖아. 네 엄마 아픈 것 때문에 그러냐? 아니 갈 사람은 가는 거지. 네 시합이 봐라. 다 그런 거야. 어머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희 친정엄마 말기암이지만 제가 아버님 병간호 했던 것처럼 엄마 병간호 할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집 살림은 어쩌고? 너 이 집에 시집 온 거 잊은 거니? 애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시집 오면 이 집안 사람 된 거지. 어딜 여자가 친정 가서 병간호를 하겠다는 말이 나와?
이래서 본데 없이 잘한 티가 나는 거다. 아들 없는 집구석에서 뭘 배우고 자랐겠어? 여자애들만 주렁주렁 그냥 대충 키우다 시집 보냈겠지. 양심 없는 집안 같으니라고. 하여튼 너도 참 너다. 어머님, 말씀 좀 삼가해 주시겠어요? 저희 부모님, 제 자매들 분명 바르게 키우셨고 어머님이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실 분들이 아니세요. 그럼 어머님은 얼마나 자식 교육을 잘 시키셨길래 형님이 허구한 날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 거릴까요? 아니 뭐야? 너 지금 우리 딸 교육이 잘못됐다고 이 시애미 가르치는 거냐? 무서운 것일세. 아주 나중에 내 머리 위에 있겠어. 제가 엄마의 병간호를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대번에 안 된다고 하셨고 그 말을 듣고 10년을 시아버지 병수발을 든 저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고작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친정엄마 아픈데 병간호도 못하는 이 모습이 진정 나의 위치였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전 친정엄마를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말리고 난리가 나셨지만 전 친정엄마를 위해 병간호에 애를 썼습니다. 장녀이기도 했고 엄마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든 다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시누이 또한 저보고 돌았다고 비아냥대며 저에게 화를 내었는데 그 엄마의 그 딸이더군요. 진짜 양심 없다. 옳게 어떻게 시집을 두고 친정 가서 병간호를 하겠다고 그래? 우리 엄마 혼자 있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러는 형님은 허구한 날 친정에 와서 살면서 왜 저는 친정 가서 병간호하면 안 되는데요? 아버님 병간호할 땐 그렇게 다들 아무 말 없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더니 내 엄마 병간호 하겠다고 하니 다들 쌍심지를 켜고 뜯어 말리네요. 옳게 도른 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아주 엄마 아프다고 하니까 이성을 잃었나 봐. 정신 차려. 형님이나 정신 차려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매번 친정에 와서 빌빌대는 주제에 누가 누굴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너 말 다 했어? 너 그동안 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했구나. 네가 감히 날 무시해? 엄마,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렇게 형님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항상 멸시해서도 한 번도 손을 올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진짜 당황스럽고 화도 났어요. 그걸 본 남편은 어머니께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줬고요. 아마 남편도 그날 충격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시집살이가 혹독한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워낙에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기도 했고 착한 남편한테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누나 빨리 집에 가. 누나가 화근이지. 어떻게 여기 와서 항상 시끄럽게 만들 수가 있어? 엄마 진짜 실망이네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 사람 우리 아버지 10년 병간호 했던 사람이에요. 고맙고 늘 미안해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홀대할 수가 있어요? 나 진짜 엄마랑 누나한테 너무 실망했어. 사람이 고마운 줄 알고 은혜를 알아야지. 내 가족이지만 진짜 창피하고 승아 엄마 볼 낯이 없어. 부끄러워집니다, 정말로.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니 남매 사이 다 망치고 혈연 관계까지 이렇게 망칠 수 있는 거야? 이게 다
애초에 제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어떻게 남편을 구워 삶았길래 나랑 누나한테 대들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속상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내가 너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3대 독자라고 오냐오냐 하며 키웠더니 이제 와서 마누라 치마폭에 휘둘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너무 속상하고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무시당하고 살아온 세월이 허망했어요. 그래도 14년을 이 집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저러신다는 게 제 상식상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전 모든 걸 뒤로한 채 친정엄마 간병을 하러 나섰고 그동안 못해드렸던 거 그리고 딸로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엄마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2년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결국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 모든 식구들을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남편이 애도하라며 같이 모시고 온 거예요. 하지만 시누이는 역시나 개념 없게 그 자리에 와서 헛소리를 했는데 저런 사람들이 인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죠. 갈 사람은 가는 건데 뭘 그렇게 간병하면서 울어대던지. 하여간 엄한테 정성 쏟는다니까. 그럴 정신에 느지막이 아들이나 하나 더 가져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제 나이 들어서 애도 못 들어서겠네. 우리 집 자손을 저게 끊어놨다니까. 누가 아니래. 그러게 내가 셋째 낳으라고 해도 듣는 신용도 안 했다니까. 나중에 종환이가 아주 후회하겠지. 자기 닮은 아들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자기 속으로도 사무칠 거야. 지금은 젊어서 모르지만 늙어봐라. 아들 없는 게 어떤 건지. 말을 말지. 애초에 들었으면 이 꼴이 났겠니? 우리 집에 대를 이어줬겠지.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애라니까. 보기 싫어 진짜. 뭐라고요? 당신들이 인간이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그 입 다물어 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아이고, 무서워서 어디 말이라도 하겠어? 그냥 팩트 체크를 한 거야, 옳게.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 둘이 저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을 제 동생들이 보고 가만 안 두겠다며 따지려고 했지만 저희 엄마 마지막 모습이었고 엄마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참았어요. 그러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임종 현장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은 바로 저에게 상속될 유산이 자그마치 30억이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친정엄마가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으로 평택 고덕이라는 곳에 땅을 사놨었고 고덕이 개발이 되면서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땅값이 매겨진 것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와 자매들 아빠까지 모두 나눠 갖게 되었어요. 돈을 봐도 엄마 일은 슬픔이 컸지만 한편으론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쟤한테 무려 30억이라는 돈이 떨어진다는 거야? 오메 세상에 이제서야 박각하게 생겼구나. 평생을 그저 우리 집 밥 축내면서 며느리 구실도 제대로 안 했던 게 이제서야 드디어 며느리 구실하게 생겼어 아주. 이게 웬 떡이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 종환이 몫이라는 거잖아. 종환이가 우리 모른 척 할 리도 없고 엄마랑 나랑 팔자 폈네 폈어. 그럼 30억이니까 우리 각자 나눠 가지면 얼마 되는 거니? 그래도 자그마치 우리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잖아. 아무래도 우린 그래도 완전 핏줄은 아니니까 엄만 4억,
나는 5억이면 딱 괜찮지 않아?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럼, 아니 너 5억, 나 5억도 괜찮겠다. 어차피 종환이 돈인데 종환이가 우릴 모른 척 할 리도 없고 말이야. 그래도 안사돈이 가시면서 아주 아들 못 낳는 딸한테 미안했는지 거하게 선물 하나 해주고 가네. 아유, 이게 웬 떡이라니. 아유, 좋아라. 엄마 임종 현장에서 내가 받을 30억 유산을 가지고 제멋대로 상속분을 정하고 있던 모녀를 보자니 속에서 천불 만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쩜 인간들이 저렇게 덜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났고 이 모녀들을 쌍으로 가만 안 두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상상 못할 발언을 시작하자 그 모녀들은 표정이 굳은 채로 그곳에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못 참겠네. 이 사람 무시하고 하대하는 거 이 사람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고 누나니까 애써 참아왔는데 이 정도로 상식 바뀔 줄이야 정말 몰랐네요. 어떻게 장모님 마지막 가는 길에 유산 얘기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알던 엄마가 맞나싶고 누나가 맞는지. 이 사람 몫으로 떨어진 유산 나 땡전 한 푼 욕심낼 생각 없으니 그리 알아요. 뭐야? 아니 네가 왜 욕심낼 자격이 없어? 그동안 네가 먹여 살린 건데 여태까지. 저 유산이 네 거나 다름없지. 실속 챙겨. 그만 좀 해요. 저 욕심도 없고 이 사람 유산 탐내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 뭐같이 이 사람이 쓰게 내버려 둘 거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데 창피하게? 장모님 가시는 길 더 이상 모욕 주면 제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리 아세요. 수치스러우니까. 아이고, 저 헛똑똑이. 저 돈이면 엄마랑 나까지 편해질 텐데 이기적이라니까. 너 그 말 얼른 거두지 못해? 누나도 입 다물어. 나 진짜 엄청 참고 있으니까. 내 돈 아니고 이 사람 돈이야. 그러니까 한 푼도 눈독 들이지 마. 염치 없는 인간아. 남편이 제 유산에 관심도 없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는데 이때다 싶어 한몫 단단히 챙기려 했던 꼼수가 남편에게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 모녀들에게 손절을 외쳤고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임종 직전에 와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인간들과는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전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과 손절을 선언했어요. 제발 그만해요. 아니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네. 여태까지 며느리 굿이란 게 없다고? 시아버지 병시 중 10년 들고 여태까지 이 집 살림에 남편 뒷바라지 그래도 한 게 없다고? 그래, 당신들은 속물적인 인간이라 금전적인 것들만 바라지. 아들 하나 못 낳은 죄로 여태까지 구박받고 더 이상은 못하겠네. 당신 결정해. 나인지 당신 가족인지. 여기서 가족을 택하면 우린 이혼이야. 나 이제 다신 당신 어머니 누나 안 보고 싶어. 어머머, 전 말하는 뻔세 좀 봐. 이혼? 너 지금 30억 등에 업었다고 감히 이혼을 논해?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당신을 돌아봐. 당신이 인간이야? 남도 이것보다 낫겠다. 이제 다신 볼 일 없게 하죠. 당신이 여기서 결정해. 참나, 우리 종환이가 너를 선택할 것 같아? 그래도 핏줄이고 가족인데 어떻게 너를 선택하겠니? 이 모질이야.
미안한데 더 이상 엄마랑 누나는 내 가족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 내 아내랑 딸들 그만 괴롭히라고. 뭐?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우리 종환이가 그럴 리 없잖아. 엄마 아들이. 내가 어떻게 키운 하나뿐인 아들인데. 엄마 하나뿐인 아들 이제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못 달지 못하겠네요. 이제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마요.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아들 하나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엄마를 배신해? 네가 인간이야? 당신은 조용히 좀 해. 당신 집이나 잘 돌보란 말이야. 허구한 날 친정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엔 사달란 것도 네 탓이 커. 그러니까 평생 너네 엄마랑 둘이서 쿵짝 잘 맞는 모녀 사이 하면서 잘 지내봐.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모녀니까. 전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는데 제가 남편에게 저와 시댁 중 선택하라고 하자 남편은 고민 없이 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네요. 제 동생들이 참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누이와 시모를 임종 현장에서 내쫓았고 옆에서 얻은 소금으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탈탈 뿌려버렸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할 걸 제가 너무 질질 끌어왔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참 모든 세월이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해져 갔어요. 정신 나간 노인네랑 아줌마가 어디 감히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막말을 일삼아? 우리 언닌 착하고 순해서 그동안 다 참았는진 모르겠지만 우린 안 참아. 정신 나간 모녀들아. 이왕 언니가 이혼하기로 한 거니 우리도 이제 막 나가야지. 어머, 너 이거 안 나? 이게 어디 내 머리를 휘어잡아? 엄마, 살려줘. 힘만 더럽게 세가지고 이거 놓으라니까. 이것들이 쪽수로 밀어붙이면 다야. 하여간 여자들이 드세기만 해가지고 이러니 아들 하나 없는 집안이지. 그래, 이 할망구야. 아들 없이 드세기만 자라온 여자들한테 오늘 머리털 한번 털려봐라. 노인이고 젊은이고 안 가린다. 제 동생들은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저에 대한 대갚음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날 시누이는 제 동생들에게 먼지나게 털렸고 시어머니 또한 제 동생들을 말리다 몇 번이고 고꾸라졌답니다. 사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통쾌했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제 동생들의 등살에 주랭랑을 쳐버린 꼴이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사태를 본 뒤 저에게 미안해하며 얘기를 이어나갔고 남편은 저와 딸들 없이는 못 산다며 그래도 시댁 식구들보다 저희를 선택해 주었어요. 미안해. 네 말대로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언제나 그랬듯이 나한테 가족은 당신 그리고 우리 딸들이니까. 우리 엄마랑 누나가 이 정도 인간들일 줄은 몰랐어. 내가 진짜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정말 미안해. 당신 볼 면목도 없어. 부모랑 인연을 끊으라는 게 당신한테 못할 짓이란 걸 알면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 날 이해해줘. 그리고 고마워. 언제나처럼 내 편이 되어줘서. 당신 부모님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 누나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일이 있은 후로 저흰 바로 분가를 했습니다. 마침 봐두던 아파트 전세가 나왔기 때문에 남편이 마련한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고 시어머니 시누이와 모든 인연을 끊었어요. 모든 인연을 끊자 시누이는 남편 회사까지 찾아와 어떻게 본인들과 인연을 끊을 수가 있냐며 애걸복걸도 해보다가
화도 냈다가 회사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도 했다가 별의별 모습을 다 보이셨죠. 심지어 아이들 학교까지 찾아가 집을 알아내려고도 하셨고요. 아이들도 그 집 두 모녀가 워낙 어려서부터 곁을 주지 않고 아들만 찾아대는 통에 좋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은 고모가 찾아와도 외면을 했다고 합니다. 고모가 오늘 학교 앞에 찾아왔는데 그냥 피했어. 나도 고모랑 할머니 보기 싫거든. 맨날 손자 타령해. 딸이라고 밥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한 기억밖에 없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해? 다신 학교에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 정말. 너무 싫어.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야. 엄마가 잘 알아듣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그 기억은 잊어도 돼. 이제 좋은 말만 해줄 거야. 아빠랑 엄마가 옆에서 우리 딸들 행복하게 해줄 거고, 알겠지? 열아들 안 부러운 게 우리 딸들인데 누가 우리 딸들한테 뭐라고 해? 이미 딸들도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던 터라 아픔이 존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 전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 애들한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의 말이 웃기더군요. 참 이 말을 듣는데 오히려 웃음이 나오더라니까요. 역시 벌을 받을 사람은 다 받는구나 싶은 게 참 웃음이 나왔고 속뜻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어디라고 애들 학교며 남편 회사며 진짜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어차피 당신들도 내가 당신들한테 별 도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찾아오고 난리야? 옳게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이상해. 종환이 그렇게 연락 없고 나서부터 치매기가 있더니 이제 나도 못 알아봐. 그래서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해요? 그렇게 각별한 모녀 사이 알아서 하셔야죠. 요양원에 보내시던지 간병을 하시던지. 올케가 간병 좀 해주면 안 될까? 아빠 간병 잘해왔잖아, 응?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내가 어떻게 엄마를 간병해? 아, 나한테? 당신 엄마 당신이 책임져. 치매에 걸리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니까.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으셨고 이제 와서 저에게 간병을 부탁하려 한 것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 마음은 좋지 않지만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선을 그어버렸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모른 척 했습니다. 중간중간 신우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고 그마저도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신우이는 병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데려다 주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간호를 못하겠다며 그렇게 못을 박더니 결국 막판엔 본인 또한 아무도 모실 사람이 없게 되자 결국엔 요양원에 가게 된 꼴이었죠. 그리고 신우이도 친정이 아예 없는 꼴이 되었고 하나뿐인 동생도 잃고 엄마도 병들어 요양원에 가 계시고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전 그로부터 딸들과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시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이제야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참 묘했어요. 그리고 전 세금을 제외한 유산받은 금액으로 제 이름으로 된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터치하지 않고 있고 그 건물로 저희 딸들 공부도 시키고 졸업도 시켰답니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딸들이 착하고 바르게 커져서 이것보다 기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쓰고 보니
참 그 서러운 세월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생각해도 어리석었어요. 그래도 현재 그리고 미래가 행복할 것을 알기에 과거는 싹 잊고 현재를 살아가렵니다.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 염원하시는 소망 다 이루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겪게 된다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8년 정도 지났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라 큰 문제는 아닐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담당 의사가 남편의 몸 상태를 진단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신장이 좋지 않다며 급성 사구체 신염으로 최후에는 결국 이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일이 고돼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지속적으로 옆구리 통증이 있다곤 했지만 엄청 힘들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길래 그냥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아서인지 검사 좀 받아보고 싶다는 말에 병원을 같이 가게 된 거였는데 갑자기 급성 신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뭔가에 쿵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서로가 너무 바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보니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남편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급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결국 병원 입원을 결정해야만 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시댁에서 알게 되자 집안에선 난리가 났었어요. 남편이 급성 신염에 걸리게 된 이유가 전부 저 때문이라며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의 말을 되받아쳤어요. 이게 왜 제 탓이에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저 사람 탓 아니에요? 저는 몇 번이나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라고 했었는데 말을 듣지 않은 게 누군데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요. 그럼 어머님은 그동안 이 사람 신경이라도 쓴 적 있어요?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한마디라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요. 아쉬울 때만 전화해서 용돈 떨어졌으니까 돈 달라는 말이나 하고 어머님이 저희 한 푼이라도 도움 주셨어요? 이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용돈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인 건 아니고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생활비는 서방님한테 받아야죠. 그동안 서방님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활비 지원을 해준 적 없었잖아요. 그러니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에선 당연히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돈줄 끊겼다 생각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그것부터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형이 몸 관리를 못해서 생긴 일인데 왜 제가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요? 이번에 새 집으로 이사 가서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거 형수님도 잘 알잖아요. 그래 맞다. 막내는 이번에 큰돈 나갔잖아. 대출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줄 수 있겠니? 내 아들이 저렇게 됐으니 당연히 네가 책임을 져야지. 너희 집안이 잘만 살았어도 내 아들이 고생했겠어? 아무리 힘들게 돈 벌면 뭐해? 네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으니까 한 달 사는 것도 빠듯한 거잖아. 어머님이 저 사람한테 생활비만 적게 가져갔어도 몸 상태가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얼굴만 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들어오는 돈이 적어서 생활이 안 된다며 불만을 털어놓는데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희 가족 때문에 이 사람이 고생하는 것보다 어머님 불만 들어주려고 고생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요. 낳아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빼먹으려는 그런 보상 심리 때문에 이 사람 몸에 한계가 찾아온 거고, 버티지 못해 결국 급성 신장염에 와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돈 타령이에요? 이 사람 잘못되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불쌍한 건 남겨질 애들이라고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그동안 참고 살면서 생겼던 불만들을 전부 쏟아내 버렸어요. 시모아 시동생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제 말을 받아치면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그만하라고 중재를 했지만 이미 서로가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아서 그런지 시부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면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동서였기에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온 동서의 행동에 당황스러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보며 뱉은 한마디는 너무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아까부터 형님이 하는 말을 왜 듣고만 있었는지 알아요? 본인만 생각하는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돼서 실망스러워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 사정 누구보다 형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이번에 새로 이사 간 곳 대출만 80%까지 끌어올려 받았어요. 이 사람과 제가 발버둥 치면서 벌어모은 돈 고작 20%밖에 안 됐었다고요. 이건 형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말이 지금 나와요? 정말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래서 벌어들이는 돈 합친 것보다 형님 혼자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으면서 아주버님 입원했다고 저희한테 어머님 생활비를 지원하라고요? 제가 항상 형님 보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돈을 너무 밝힌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꼭 보면 돈에 더 환장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 맞다, 맞아. 얘네 둘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벌면서 자기가 버는 돈 그거 조금 더 나눠주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들한테 떠밀어 버리려는 거 나도 다 안다. 어쩜 사람이 저러니? 내가 평생 후회하는 건 너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야. 가족들 앞에서 돈 타령하는 네가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다. 제가 지금 많이 번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사업이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서 제가 가지고 가는 순수익은 많이 없어요. 두 사람보다 많이 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매출이지 순수익은 아니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는 돈은 서방님 월급보다 적다고요. 저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까지 있다 보니 당연히 제가 가지고 가는 돈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까지 얼굴만 마주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상 쓰고 있었던 이유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대출 받을 때나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해서 그게 동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나 봐. 그렇다고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내가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 아휴, 그만 떠들고 이제 그만 안정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나가요.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요즘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동네 시내거리에 판매하는 의류 매장보다 더 매출이 안 나와서 걱정이 정말 많았었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할 정도까지는 되니까
버티면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동서내외는 제가 버는 매출이 진짜 금액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매출과 순수익에 대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해봤자 제 입만 아파서 개념 없는 동서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뒤이어 시부를 밖으로 내보낸 뒤 시무와 얼굴을 마주했는데 자기 몸에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괴로움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족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남편은 이미 본인의 몸 상태가 회복되기 힘들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려 했어요. 의사는 저를 따로 불러 신장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회복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가족들과 진지하게 상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신장 이식에 대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와 시댁 식구들이 한바탕 하고 난 이후 병원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려고 시댁에 들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들려오는 웃고 떠드는 목소리를 밖에서 들었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 얘기를 떠나서 시모의 자식이고 시동생의 형인데도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는 웃음소리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앞으로 남편의 건강 문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려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 좀 전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까지 눌렀는데 밖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나오지 않으려 하길래 그냥 밖에서 한마디 했어요. 남편이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시간은 길지 않을 거라고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는 말에 현관문이 철컥 열리면서 시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곤 들어와서 얘기하자며 집 안으로 저를 들여보내줬고 시댁으로 들어가자 동서내외와 시부모님이 상당히 비싸 보이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갈림길에 서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걱정도 안 됐는지 상당히 많은 배달 음식들을 시켜 먹으면서 밖에까지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거에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한창 분위기 좋았는데 연락도 없이 여기는 어쩐 일이냐? 병실에서 우리 내쳤을 때 영 끊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데 용건이 뭐야? 그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저번에 오셨을 때 어떤 상태인지 설명 들으셨잖아요. 급성 신장염인데 너무 악화가 많이 되어버려 회복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이식자가 나타나길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도 아니라서 두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다간 결국 그이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신장 이식은 가족 중에서 해주는 게 제일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데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이가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하는 말은 이 사람 보고 신장 이식을 해달라는 말인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이식을 하나만 하잖아요. 아이, 내가 미쳤다고 이식을 해주겠어? 당신이랑 애들이 있는데 괜히 내 신장 떼어줬다가 나한테까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방금 한 말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요.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려는 건데요? 가족이라면서요. 그이한테 도움받을 땐 뭐라고 했어요? 가족들끼리는 당연히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돈 빌려갈 땐 언제고 막상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벌렸는데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매몰차게 뿌리쳐요? 정말 너무들 하네요. 그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정말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이가 그냥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냐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신장 이식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내 신장은 이미 너무 노후돼서 하나만 하다. 차라리 그냥 너 걸 떼주는 게 어떻겠니? 가족 걸 해야 부작용이 많이 없다곤 하지만 너한테 달려있는 거 떼어줘도 그게 상관없다는 말이잖아. 그럼 그냥 네가 신장 이식 해줘라. 그게 제일 좋지 않겠어?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본인 걸 떼어주면 되는 거지. 왜 남의 가정까지 무너뜨리려 하는지 몰라요. 어머님, 저희 먼저 돌아갈게요. 기분 잡쳐서 음식 넘어가지도 않겠어요. 이식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지. 형이 나한테 뭘 얼마나 잘해줬다고 내 신체의 일부를 떼어달라고 해? 집 살 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쥐꼬리만큼 쥐어주고 내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면서 신장은 받고 싶대요? 있는 거 다 퍼줬어도 해줄까 말까인데 제가 미쳤어요? 이래서 주는 사람 마음 모른다고. 받는 사람 입장에선 서방님한테 줬던 그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벌어모은 돈인지 모르나 본데요. 그 돈 잘 시간 줄여가면서 대리운전으로 벌었던 돈들이었어요. 우리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이는 서방님이 동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몇 년간 힘들게 모았던 돈을 고민도 하지 않고 지어준 거라고요. 그 돈조차 없어서 빌렸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빌려준 돈이 적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전부 다 되돌려 받는 게 좋겠네요. 감사한 줄 모르는데 도와줄 필요 전혀 없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신들 때문에 그이가 제일 많은 피해를 봤다고. 여기서 뿔만 터트려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 없다.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그리고 이런 문제로 찾아올 거면 다시는 문도 두드리지 마.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밖으로 내쫓았어요. 부모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다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동선회에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 다시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건강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신장 이식자를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식하겠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남편한테 신장 하나를 떼어준다고 하자 경악을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어요.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봐 부모님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편과 함께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아이들도 남편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신장 이식을 결정한 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나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을 때 마지막으로 남편과 수술 잘 끝내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끝으로 저희 부부는 동시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마취에 깨서 눈을 뜨게 됐는데 수술실이 아닌 병실로 옮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몽롱한 상태라 속이 울렁거렸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제 얼굴을 향해 알 수 없는 물건으로 사정없이 내려쳤어요. 온몸에 힘이 없고 마취가 덜 풀린 상태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건 저희 부모님도 아닌 시모였고 저를 내려보면서 하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만 없어도 우리 집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제 그만 내 아들 놔주고 각자 갈 길 가라. 신장 그거 하나 떼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아들 발목 잡지 말고 여기에다가 사인해라. 저번에 네가 우리 집에서 한바탕 하고 돌아갔을 때 가족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거든. 그런데 하나같이 결론이 뭐였는지 알아? 너를 우리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모두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었다. 너 하나가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아? 회복하는 대로 내 아들과 이혼해라. 나는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하지. 너처럼 기세고 성격 고약한 그런 며느리 원했던 거 아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시모는 이혼장으로 제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면서 자기 아들 발목 잡지 말라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는 마취가 덜 풀려 시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다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 얼굴을 향해 서류를 휘두른 시모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환자에게 저지른 행동은 명백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될 행동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환자분에게서 떨어지세요. 지금 수술실에 기계 문제로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환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수술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취만 하고 아무것도 진행이 된 건 없는 거냐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기계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취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술이 끝나야 되는데 수술이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가 깨어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추가적인 마취를 한다 해도 그건 또한 환자의 몸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올 수 있으니 수술실에 있는 기계를 정상적으로 수리를 본 뒤에 다시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취에서 덜 풀린 환자한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남편한테 신장 이식을 끝내면 저를 내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저에게 이혼 서류로 얼굴을 내려쳤다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이 병실로 들어왔는데 시모와 마주친 부모님은 당황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고 제 옆을 지키고 있던 담당 의사가 저희 부모님께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 전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도중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앞뒤로 흔들어 버렸어요. 시모는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아빠는 서류를 주워들더니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면서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신장 이식이 끝난 줄 알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는 거에 아빠도 분노를 하셨습니다. 제 딸이 사이한테 신장 이식 해주겠다는 거 뜯어 말렸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 딸은 자기와 평생 함께해야 될 남편이라고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명 제 딸은 신장 이식을 고민했을 테지만 그런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급성 신장염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이를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리고 싶어서 제 딸은 무서움을 참아가며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사돈은 수술실에서 나와 마취도 덜 깬 제 딸에게 이혼 서류를 들고 얼굴에 뺨을 후려쳐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당신 아들 살리겠다고 결심한 내 딸에게 신장 이식이 끝난 줄 알고 이혼 서류를 내민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오늘 사돈이 보인 행동에 대해 절대 용서해 줄 마음 없으니까 법정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제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놓으세요. 이런다고 바뀌는 거 절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이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아유,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며느리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 그때 안 좋은 감정을 주고받아서 화가 좀 났었습니다. 시모는 뒤늦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이 상황을 절대 좋게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오열하는 목소리가 병실 안에까지 들려왔어요. 마취에서 거의 회복이 된 저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병실 밖을 살핀 엄마는 얼굴이 노랗게 돼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가 밖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고 시동생이 수술실로 급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였죠. 이 말에 시모는 병실 문을 박차고 수술실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시모가 동서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목소리는 병실에까지 들려왔고 저는 부모님의 부축을 받아 동서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동서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줬어요.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동서의 말을 듣던 시모는 결국 실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면서 동서네 애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동서네 애를 못 보고 그대로 돌진하게 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생기게 된 거였어요. 시동생이 뒤늦게 돌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서 동서를 밀쳤지만 시동생은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동생이 수술실에서 나오길 모두가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랜 수술 끝에 나온 의사는 결국 시동생이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고개를 저었고 그 말을 듣게 된 동서와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했어요. 시모는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였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온 시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괴로워하면서 시모와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시동생은 어차피 가망이 없으면 시동생의 신장을 남편한테 이식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시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절대 안 된다면서 괴로워했지만 옆에서 시부의 말을 듣고 있던 의사는 하루를 넘기긴 힘들 거라며 시동생의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신장이식을 진행하는 게 남편한테도 좋을 거라고 옳은 선택을 하길 원했어요. 시부는 둘 다 세상 떠나면 좋겠냐고 소리를 질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의 말대로 시동생의 신장은 남편이 받게 되었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동서도 괴로움에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의사의 말대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동생의 신장은 남편한테 옮겨지게 되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회복 속도도 좋아 큰 부작용 없이 자리를 잡았어요. 현재 통원 치료 받으면서 몸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모가 겪은 아픔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부도 시모가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사과를 했었고 동서도 저에게 막말했던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한 사람은 다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와 저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고 최대한 좋게 넘어갈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지만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들은 너무 충격적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모는 시동생이 떠난 충격에 조용히 지내고 계시긴 하지만 또다시 본성이 드러날 때가 올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조용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동서가 저에겐 막말을 퍼부었어도 시동생의 신장을 남편이 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있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족은 언제나 서로를 위하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 가족인지 그걸 항상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